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회과 주제 발표를 맡은 교사 공성현입니다. 사회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에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보충 심화 학습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에듀네틱 클리어 등 외부 교육용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참여, 체험, 협력 등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을 지원합니다. 오늘 교과 주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디지털 교과서의 구성, 사회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입니다. 사회 디지털 교과서의 컨텐츠 내용 구성은 크게 단원 도입, 주제 학습, 단원 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원 도입에서는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 음성, 동영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세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페이지 이동은 대단원 도입 시 해당 주제 단위로 빠르게 학습을 이동합니다. 2번 동영상을 누르면 단원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동영상이 제시됩니다. 와, 이 탑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3번 사운드는 단원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음성과 움직임이 제시됩니다. 고장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4번 동영상은 교과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시하여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 아이콘은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낱말과 뜻을 한번 생각해 본 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제학습에서는 학습 차시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시간에는 해당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학생의 음성과 함께 제시합니다. 2번 동영상은 서책 이미지에 움직임을 부여한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희망산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술래잡기 할 사람 모여라. 3번 되돌아가기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써볼 수 있는 공간으로 3번 아이콘을 누르면 학습 활동을 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다시 활동합니다. 4번 동영상 자료는 교과서 내용 이외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해 줍니다. 5번 위두랑 사용 안내는 자신의 의견이나 그림 등을 작성하여 위두랑에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습 커뮤니티 위두랑과 연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6번 확대 보기를 누르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크게 볼 때 사용합니다. 7번 마무리 퀴즈는 형성평가이며 차시별 세문항의 문제를 풀어보며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단원 마무리의 정리 콕콕에서는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 쑥쑥에서는 다양한 자료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5문항의 단원평가 문항을 제시하여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입니다. 첫째,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둘째,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실감나는 교과서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구조로 사용이 쉽고 편리한 교과서입니다. 넷째, 탐구 능력과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서입니다. 다섯째, 풍부한 지역화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첫째,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로 풍부한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어 학생들은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이해를 도와주는 생동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사진,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자료는 지도의 개념에 대한 애니메이션 자료입니다. 혜진아,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를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어. 지도? 지도가 뭐야?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중 경찰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 대한민국 경찰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24시간 눈과 귀를 국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는 마무리 활동과 평가 문항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차씩 마무리 퀴즈 3문항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원을 모두 학습한 후에 단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원 평가 문제 15문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작 체험이 가능한 실감나는 교과서입니다. 확대와 축소하며 살펴보기, 과거와 미래 모습 비교하기 등 스스로 조작하며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료는 인공위성 사진을 확대 축소하며 우리 고장의 위치를 조작 활동을 통하여 쉽게 알게 해줍니다. 다음 예시 자료는 스크롤바를 움직여가며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며 전화의 발달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실제성을 높여주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360도 동영상으로 생생하고 실감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컴퓨터로는 구동이 불가능하며 태블릿 PC와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증강현실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입니다. 예시 자료는 방위의 동서남북을 증강현실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학습으로 가상현실은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입니다. 지도의 기호와 범례, 가상현실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구조로 사용이 편리한 교과서입니다. 모든 학습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정보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구조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큰 노력 없이도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워크시트, 동영상 등 활동 예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글쓰기 활동에 대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은 내용을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활동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함께 문화유산 소개 책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펴니다. 넷째, 탐구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과서입니다.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초로 사고활동과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습 주제 및 문제, 학습활동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탐구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교과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와 지식을 탐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탐구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사학과의 특성상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시 자료는 탐구학습의 탐색 단계에서 기온과 강수량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검색해 볼까요? 먼저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기후 자료로 들어간 후 국내 기후 자료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자료를 찾았더라도 수집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시 자료는 그래프 읽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집한 우리 고장의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 자료를 교사의 시범이나 안내 없이도 학생 스스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프 읽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단계.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을 확인합니다. 2단계.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증진하는 재미있는 놀이 자료와 게임형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지역화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여러 지역의 자료를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제공하여 학생들의 지역화 학습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통해 에듀네티 클리어, 지식백과 등 외부의 지역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단어나 내용이 있다면 블록을 잡아 에듀네티 클리어 검색창이 나타나며 해당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하단 검색창을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화 자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3학년 4회 수업 사례 발표를 최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3학년 사회과 사례 발표를 맡은 교사 최일입니다. 먼저 본교 3학년에서는 단원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분석을 통하여 2, 3, 4, 5 차시의 수업 교수 학습안을 작성하여 생각하는 수업 책자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자료로서 활용,
두 번째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활용, 세 번째는 평가를 위한 맞춤형 활용, 마지막으로 체험형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자료로서 활용에 대해 탐구 수업 모형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습 주제는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비교하기입니다. 수업 흐름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탐구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같은 시기이지만 고장에 따라 다른 의생활 모습을 통해 학습 문제를 도출해냅니다. 가설 설정 단계에서 학생들이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 예상해보고, 탐색 단계에서는 예상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알아볼 내용과 방법을 생각합니다. 증거 제시 단계에서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을 차례대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차시의 디지털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 알아보았고, 다른 고장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의 사진, 동영상, AR 자료로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차시의 실제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반팔을 입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긴팔을 입고 있습니다. 의생활과 관련지어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은 우리 고장 사람들과 다른 고장 사람들은 의생활 모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은 조금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추운 지방으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온이나 강수량 그런 거는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봐야 될까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과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을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민이가 다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 그리고 다른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봐야 될까요? 시연이 여러 고장 지역의 의생활 모습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직접 면담을 하거나 저희가 찾아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방법도 있었어요. 또 어떤 방법이지요? 교과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나?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속옷이나 긴팔을 입습니다. 혹시나 긴팔 입어요. 맞습니까? 네.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장갑도 끼고 목도리 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코트를 입어야지 추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고장 사람들의 의생활 모습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로 찾아볼 건데요. 스마트 패드로 밟을 겁니다. 37조 사진, 동영상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AR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막은 엄청 더워요. 건조하고 그죠? 고장 사람들의 의사는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그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연이. 나라의 위치나 날씨에 따라 환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선 춥고 어떤 나라에선 덥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우면 더운 날씨에 맞게, 추우면 추운 날씨에 맞게 옷을 입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사진, 동영상, AR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있고 인터넷 검색이 아직 어려운 3학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저작물의 학습지를 활용하여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소통과 협업을 위한 활용으로 위두랑과 연계하여 설문조사하기, 패들렛과 연계하여 협업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의 방법으로서 위두랑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설문조사한 사례인데요. 교사의 사전 작업으로 위두랑 설문조사 항목을 미리 설정해 둡니다. 수업 시간에는 위두랑 설문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한 후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그래프를 보며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두랑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은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문항을 읽고 체크합니다. 결과가 그래프와 함께 바로 나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니 학생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협업을 위해 패들렛과 연계한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위두랑에 생각 그물과 같은 팝 기능이 1학기에는 있었으나 삭제되어 패들렛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협업 공간으로서의 패들렛은 많은 학생들이 링크로 입장하여 동시에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옛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보시면 교사의 사전 작업으로 패들렛을 만들고 위두랑에 링크해 둡니다. 수업 시간에 옛날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에 대해 모둠별로 과제를 나누고 패들렛 입력 방법을 안내한 후 학생들은 맡은 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패들렛에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합니다. 패들렛과 연계하여 협업하는 수업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의 세시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정월 대모름이 있습니다. 공지가 있습니다. 옛날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1모듬은 정월 대보름,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 6모듬은 각각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패들렛.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패들렛에 입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동지라고 입력했어요. 게시물 하게 되면 여기에 동지라고 뜹니다. 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패들렛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동지에 관해서 어느 공지에는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아기 기운을 쫓기 위해 팥죽을 먹습니다. 질문이나 보충 있습니까? 팥죽과 팥죽의 표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옛날부터 팥죽의 붉은색이 아기 기운을 쫓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학부가 협업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된 위두랑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3학년 학생들이 위두랑과 패들렛을 생각보다 쉽게 사용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나 패들렛 협업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나타나서 그 시간에 결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 평가를 위한 맞춤형 활용으로 차시별 마무리 문제 활용, 단원 마무리 시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시별 마무리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에 매 차시마다 아래쪽에 있으며 3문제씩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한 차시 수업 중 주로 정리 단계에서 차시별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학습 내용을 교사와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위두랑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한눈에 파악하여 피드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차시별 마무리 문제를 푸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맞춤형 활용 사례로서 단원의 마지막 단원 마무리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 편지 쓰기 등은 서책형 교과서로 해결하였습니다. 3학년 학생들한테는 디지털 교과서에 문장 이상의 글자를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필로 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디지털 교과서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 톡톡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피드백을 들으며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고장의 의식주 생활 모습에 대해 노트 기능을 이용해 정리하여 위두랑에 전송하고 학생들이 댓글로 상호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 평가 문제가 15문제 있어서 스스로 풀며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고장의 의식주 생활 모습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아랫바에 있는 노트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노트를 생성하고 노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조사한 고장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그 고장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모습이므로 글자, 사진, 그림 등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의식주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캐나다의 의생활에 관한 사진을 미리 다운받아서 입력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위두랑 전송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단원 평가 문제는 문제를 풀어본 후 정답과 설명이 나오므로 수업 시간 또는 개인 과제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보니 차시별 마무리 문제 활용도가 높았으며 위두랑 설문조사에서 이해 못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에서는 3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생한 체험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활용 사례입니다. 3학년 2학기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에 소개된 실감형 콘텐츠는 증강현실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AR, 360도의
7가지 콘텐츠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들은 생생한 체험 자료가 되면서 사회적 사실들도 담고 있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집의 모습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에 학생들이 AR 자료를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AR 자료는 마커가 필요한데 본교에서 제작한 책자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상현실은 3D 모드와 VR 모드가 있는데 스마트 패드로는 3D 모드로 체험하였고 VR 모드는 폰을 카트리지에 끼워 체험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 패드로 VR을 체험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양은 고장의 자연 환경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고장 사람들의 자연 환경과 주 생활에 관해 덥고 습한 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모기와 같은 해충을 막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수업 시간에 자료로서 활용하였는데 매우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흥미에 치우치지 않고 목적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사전 안내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 사례인데요. 과제 중심 원격 수업에서는 과제를 제시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해결하고 위두랑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에서도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본교 3학년 선생님들께서 모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하셨는데 수업하신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과 역사 영역 수업할 때 다양한 유물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두랑에 올린 학생들 결과물로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했고 위두랑의 팝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 있었던 팝 기능이 2학기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고 사회과 3, 4학년군은 지역화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자료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으로 공부할 때는 그냥 글과 사진만 볼 수 있어서 어쩔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니까 소리, AR 자료 그리고 동영상까지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서 실감형 콘텐츠로 AR이나 VR을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비추면 마커를 비추면 진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두랑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그래프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난 소감이 어떻나요?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3학년 사회과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학년 사례 발표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6학년 사회를 맡은 6학년 2반 담임교사 박기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자료 분석으로 6학년 2학기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중 두 번째 주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9에서 14차시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소개하고 그 주제에 맞춰 수업을 했던 수업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분석한 자료별 수업 사례를 체험형, 자료형, 맞춤형, 소통형으로 나누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원격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교과서 자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에 앞서서 본 수업의 주제 분석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의 주제는 6학년 2학기 1단원 두 번째 주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9에서 14차시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세계의 주요 기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주제를 실행한 프로젝트 학습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9차 시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문제 파악 및 주제 선정으로 세계의 주요 기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및 탐구로 10에서 12차 시에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마지막 실행 및 평가로 13, 14차 시에서 세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학생들과의 공유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육성하는 단계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험형 자료입니다. 체험형 자료는 증강현실 AR을 대표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실제 체험하는 듯이 활용된 자료들입니다. 두 번째에 사용된 자료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평가 문항을 제공하는 맞춤형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형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 수업에서는 학습 플랫폼으로 위두랑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별 수업 사례 나눔으로 각 자료별로 그 특징과 사용된 수업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체험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체험형 자료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자료로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수업을 더 흥미있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자료입니다. 9차 시 세계의 다양한 기후 분포 알아보기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도입에서 우리나라 사계절을 탐색하여 기후의 특징을 알아보고 전개에서 체험형 자료인 증강현실 AR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 AR 마커를 다운받아 출력 후 실감형 콘텐츠 앱을 열고 해당 차시를 선택하고 마커를 카메라로 비추면 증강현실이 나옵니다. 앱을 통해 기후별 특징, 식생, 생활 모습을 증강현실로 체험하고 동영상, 사진, 글 등의 콘텐츠로 세계의 다양한 기후 분포를 알아봅니다. 정리에서는
마무리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12차 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 알아보기도 9차 시와 똑같이 체험형 자료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입에서는 다른 나라의 의식주를 파악하고 전개에서 체험형 자료인 증강현실 AR 자료를 활용하여 실감형 자료들로 세계의 다양한 의식주를 체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정리에서는 AR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식주 문화 모습을 지역, 환경, 특징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디지털 교과서 실험 및 수업 장면입니다. 9차 시 세계의 다양한 기후 분포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AR 마커를 카메라에 비추고 실감형 콘텐츠 앱을 실행하여 사진, 동영상, 증강현실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기후 분포를 한눈에 보며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실제 기후 증강현실 분포 지역과 모습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대기후에서는 빙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대기후에서는 얼음이 녹는 짧은 매우 추운 기후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한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이글루예요.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온대기후에서는 봄, 여름, 가을 온대기후에서는 여름에는 온대기후 지역 중 온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전통 가옥이에요. 일본 전통 가옥의 모습을 관찰해 보아요. 다음은 체험형 자료 AR을 사용한 후의 학생들의 후기를 발표한 영상입니다. 증강현실 AR 기기를 사용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한번 발표해 봅시다. 발표해 볼 사람. 증강현실 AR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QR코드를 이용해 집의 외부나 특징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로 QR코드를 이용해 들어가니 렉도 많이 걸리고 핸드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AR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사회 시간에 이웃나라,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볼 때 AR을 사용했는데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에는 그냥 사진과 설명하는 글만 나와서 그것을 실제로 그리고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AR로 보니 실제로 보는 것과 정말 유사하였고 360도로 볼 수 있으며 집안 내부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사회 시간이 더 즐거워졌고 유익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은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앱을 실행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더 편리하게 AR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은 9차 시, 동영상은 10에서 11차 시, 애니메이션은 13에서 14차 시에서 사용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디지털 교과서에 사진이 총 44점을 제공이 되었습니다. 본 9차 시 세계의 다양한 기후 알아보기에서는 사진을 확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확대하여 학생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영상 자료는 이번 주제에서 33점이 제공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의 캡처 부분은 10에서 11차 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것으로 자막을 원하면 자막이 같이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료는 총 10점이 제공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애니메이션은 13, 14차 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하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의 의복을 한눈에 보기 좋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자료용 활용 실제 수업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실제 조작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교사는 학습의 안내자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다. 6학년 일반 담임 교사인 최홍진 선생님의 자료용 활용 수업 후기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기후별 생활 모습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이 풍부하게 있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후별 다양한 생활 모습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 전통가옥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재료인지, 한대기후에는 송유관을 왜 땅속에 묻지 않고 거치대 위에 설치하는지, 이런 수업 중에 생긴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디지털 교과서와 지식백과 그 외에 다양한 검색 플랫폼으로 자료를 찾고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교과서에는 교사가 필요한 모든 자료가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시에서도 기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후별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 그 외에 사진 자료를 추가하여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후별 특징을 더 잘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디지털 교과서의 하이라이트와 메모, 링크 연결을 하면서 정리하여서 이런 노트 정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자료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차시 세계의 다양한 기후 알아보기에서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별 학습 문제를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차시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에서 자료를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각 차시 마지막에 마무리 문제를 제공해 주어 학습 내용을 정리 및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화면은 10에서 11차시에 나오는 마무리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실제 맞춤형 자료 활용 수업 장면입니다. 마무리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즉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준별 문제를 제공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자료 활용 수업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문제를 통해 복습과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사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제시할 수 있는 기능과 각 차시의 학생들이 문제를 푼 결과를 누가 기록되어 단원 마무리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형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료로서 학습 플랫폼 위드랑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9차시 세계의 다양한 기후 알아보기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공유했던 화면 모습입니다. 10에서 11차시의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에서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디지털 교과서에 직접 작성을 해보고 위드랑에 자료를 전송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본 수업은 프로젝트 학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제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 14차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학습 플랫폼 위드랑에 제시하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업의 결과물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본 주제의 학습 결과물 확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형 활용 실제 수업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보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올리고 공유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나쁜 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악플을 달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꼭 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6학년 4반 담임교사인 이경묵 선생님의 소통형 자료 활용 수업 후기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습 플랫폼 유드랑과 연계하여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드랑을 이용한 학습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학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학생들 각자가 작성하고 결과물을 유드랑의 과제 게시판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 공유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서로 나누며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플랫폼 유드랑에는 공유 기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을 할 시 출결 및 건강 확인, 그리고 학습 진도 체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플랫폼의 하나인 유드랑 활용 수업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고 능력, 디지털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사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텐츠 활용한 원격 수업을 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본 주제와 관련하여 원격 수업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려 따로 컨텐츠를 검색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 원격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디지털 교과서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고 학습 플랫폼 미드랑과 연계한 활동을 운영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실시 가능했던 13, 14차 시 수업을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3, 14차 시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의, 식, 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여 학생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상호평가와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에서는 차시,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학습 플랫폼 미드랑을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단원과 관련된 학습 과제는 표와 같습니다. 특히 본 단원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조사 활동을 과제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의식주 조사 계획서 작성을 프로젝트 학습의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고 위드랑의 결과물을 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세운 의식주 조사 계획서를 서로 비교하고 공유하는 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었으며 조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완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6학년 4회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주제와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협의회가 시작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 협의회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공성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3학년 사회과 수업 사례 발표를 해주신 최일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사회과 수업 사례 발표를 해주신 박계호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과 한춘희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협의회 진행을 맡은 교사 서기선입니다. 오늘 협의회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온라인 협의회 특성상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유튜브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행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자문위원이신 한춘희 교수님의 지도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오늘 협의회가 온라인 협의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하여 저희 팀에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받은 사전 질문에서 몇 가지 간추려 제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활용하기 위해 미리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전 작업에 대해서 부설초에서는 어떻게 지도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일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회원 가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이 되었고 가정에서 회원 가입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받게 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소를 링크해서 크롬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위두랑 학급을 설정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클래스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 중에 위두랑과 디지털 교과서의 아이디와 비번이 달라서 디지털 교과서 상에서 위두랑으로 자동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같은 아이디와 비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에서 위두랑 설문조사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는데 준비해 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두랑은 디지털 교과서에서 아랫바에 있는 커뮤니티로 들어갑니다. 위두랑 바로가기에서 지역과 학급을 선택합니다. 교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설문 참여에서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
사전에 지도되어야 할 기능적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 동영상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바로 나와서 학생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에서 노트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검색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교사의 간단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안내하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같은 아이디와 비번으로 가입하면 편리하고 수업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기능은 크게 없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위두랑 일괄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클래스팅이나 네이버 밴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성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일괄 등록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작성된 동의서는 학교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아이디와 비번이 적힌 종이를 스캔하셔서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바로 보내시면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위두랑과 다른 이제 학습 커뮤니티의 차이점은, 일단 제일 크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학습에 최적화된 커뮤니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위두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다른 그 SNS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모둠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학교도 이제 줌을 이용한 모둠 활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둠방을 개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모둠 활동을 하는 자료라든지 이 정보를 한꺼번에 올리면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교사가 각 모둠방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제 제출과 평가가 편리합니다. 예, 과제를 등록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학생 상호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기능입니다. 저도 이 기능은 처음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 이게 만약에 학습 내용에 대한 과제를 올리면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메모 형태로 글을 남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 학생의 대답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 기능을 활용하니까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이 마치 보고서의 형태로 PDF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전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신다면 하나의 보고서 형태가 되는 아주 멋진 기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랑은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할 때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질문조사에서 영상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패드로 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교사의 말을 놓칠 때가 많고, 가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계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창체 시간을 확보하여서 정보통신윤리교육과 디지털 패드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디지털 패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학생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그 중에 약속을 몇 가지 소개하면요, 디지털 패드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는 집중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할 때만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패드를 잘 사용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교실 속에 나의 다짐판에 게시했습니다. 잠시 참고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 미리 패드를 켜서 사용할 디지털 교과서 페이지를 연결하게 한 후에 덮개를 덮어서 자신의 책상 서랍에 넣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에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다시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는 다시 덮개를 덮어서 서랍에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의 다짐판을 활용하거나 쉬는 시간에 패드를 켜놓고 덮개를 덮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좋은 수업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실시간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금 건네받은 질문입니다. 수업 사례 발표를 들어보니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증강현실 자료의 활용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증강현실 자료의 활용 방법과 주의할 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AR을 한번 해봤는데 그럼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의 자료의 활용 방법과 활용 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은 학생들이 정말로 재미있어하는 자료입니다. 3학년 2학기에는 총 AR 자료가 5개가 나옵니다. 증강현실 AR 자료는 마커가 필요한데 사전에 교사가 프린트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감형 콘텐츠 안내서라는 책자를 활용하였습니다. 방금 실시간 질문으로 또 AR 마커는 어디에서 내려받느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AR 마커는 디지털 교과서 상에서 AR 마커 내려받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내려받기 하셔도 됩니다. 이 AR 마커에 기기를 비추면 바로 내용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봐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습지를 활용했는데 전자저작물 USB에 매 차시마다 학습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수정해서 학습 주제에 맞게끔 활용하였습니다. 이 학습지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AR만 보고 신기해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놓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AR 자료 활용 시 어려운 점에 관해서 또 질문하신 것 같은데 AR 마커 준비가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R 마커는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꺼번에 내려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꺼번에 내려받게 해서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강현실은 학생들이 정말 흥미로워하는 자료인데요. 말씀해 주신 간단한 주의점만 익히면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성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사회과의 그 탐구학습이라든지 문제 해결 학습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과 수업을 할 때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서책형으로 할 때 자료나 정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교과서 지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데 이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이 추가 자료를 다양하게 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책형 교과서가 어찌 보면 교사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그렇게 흐를 수 있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반면에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료를 찾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AR이나 VR 체험 학습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모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탐구 수업이나 토의 토론 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이나 AR, VR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때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최일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비접촉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위한 토의 토론 방법으로서 다양한 앱이나 사이트가 있겠지만 저는 패들렛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 사례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두랑에 링크만 걸어두면 학생들은 비밀번호만 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입력할 수 있고 사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두랑에서 모둠 학습으로 주제에 대해 글을 올리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토론은 중재자가 없고 인원수의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계속 남아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학생들에게 장난적이거나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충분히 지도가 되어야지만 진지한 토의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특이한 아이콘 하나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또 교사한테 일러주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들렛과 위두랑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토의 토론 방법을 활용하셨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학생들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데 별 무리는 없었습니까? 네, 처음에 좀 장난적인 거가 좀 있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진지한 토의 토론은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댓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많이 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점점 더 수준이 하면 할수록 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영상 질문 하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대부분의 학습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교사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중심 수업을 할 때에는 교사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계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수업 사례 나눔에서 소통형 자료 소개를 할 때 했던 부분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중요한 부분에 색을 넣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그리고 교사의 설명이나 자신의 생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진,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은 디지털 교과서의 사회 공책 형식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은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계속 남아 있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며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면에서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이라이트 기능이나 메모 기능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다시 로그인했을 때 기록이 남아있다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페이퍼 공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한춘희 교수님은 디지털 교과서 사회과목 개발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춘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좋은 사회과 수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디지털 교과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곽강받게 돼서 이것을 고민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현장 교사들이 사회과 수업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과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교사학습자료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료들을 디지털 교과에 있어서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 사파, 동영상,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그 다음 평가 문항으로 나누고 이 부분들을 디지털 교과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농촌의 모습 할 때 교과서에는 하나만 소개되지만 다양한 농촌의 모습들을 5개, 6개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파도 그냥 평면적인 사파가 아니라 그것들을 좀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게 해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선생님들이 그 유튜브라 그래서 많이 찾지만 가장 그 집필자들이 가장 좋은 동영상을 90초 이내로, 그러니까 1분 30초에서 많은 것은 한 3분 정도에 끊어서 제공할 수 있는 동영상,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실감형 콘텐츠 AR, VR 360도를 학생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이 그냥 현장 교사들이 바로 그대로 수업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면 먼저 점검하시고 먼저 열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비대면 시대,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적의 자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부터 쭉 자료를, 교과서를 털어보면서 자료를 열어보고 1시간 끝나면 마무리 퀴즈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전체 단원이 끝나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한꺼번에 이걸 수업에 쓰려고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동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그 부분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무리 평가가 있습니다. 마무리 퀴즈는 선생님들이 그냥 디지털 교과서 활용한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책형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그 부분만 아이들과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것.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생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활용하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 많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현장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고민하여 다양한 자료 제공에 가장 중점을 두어 개발하셨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시간 질문들 위주로 협의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확인 방법이나 실제적인 평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취도 확인 방법이나 실제적인 평가 방안,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두랑 설명하면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과제방이나 모둠방을 활용하시면 이 결과물 평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과제방이나 모둠방을 활용하셔서 결과물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매 차시마다 마무리 문제 세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때 이 마무리 문제 세문항을 활용하셔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 쓰면서 제가 보니까 메모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위두랑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교사가 또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학생 상호 간의 상호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위두랑 과제방이나 차시별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실시간 질문입니다. 부설초에서는 온라인 수업 때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는지, 다른 콘텐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7. 네, 그러면 제가 저희 학년의 주한 담당자로서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의 원격 수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은 네트워크 상에서 하는 수업으로서 컴퓨터실에서 할 때도 온라인 수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격 수업이라고 용어를 하더라고요. 본교 원격 수업은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콘텐츠 활용 원격 수업보다는 과제 중심 원격 수업이나 쌍방향 원격 수업에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실린 자료들은 동영상의 길이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분 30초 정도 이내의 길이고 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자료들을 그냥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콘텐츠들과 비교했을 때 길이 면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났고 또 다른 콘텐츠들은 학습 문제가 제시되고 학습 문제에 대해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쌍방향 원격 수업은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로 적절하고 그다음 콘텐츠 학습은 조금 길이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입니다. 6학년 사회과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할 때 저학년과 비교하여 고학년에게 효과적이었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소개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기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6학년 사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과서에는 그 시간에서 배운 내용 중에 생각해 보면 좋은 학습자 주도 학습 활동이나 탐구할 과제가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기는 경우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디지털 교과서의 검색과 네이버 백과사전 및 다양한 검색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그 자료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찾은 자료를 다른 친구들과 같이 위드랑에서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제 수업 나눔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추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그다음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중에 피드백 제공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할 때 피드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고학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학년 입장에서 그 피드백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과 원격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드랑에서 학생들이 올린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점수를 매기는 란들이 있습니다. 뭐 별표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별표 개수 혹은 제가 댓글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부 다 등교해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는지 학생들의 디지털 교과서 로그인을 제가 직접 보고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학습을 했던 결과물들을 피드백을 적절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실시간 질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하여 이용할 때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실제로 적용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줌과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활용되는지 수업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보면 학습 문제 그 제시하기 단계에 보면 이 동영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 공유를 해서 교사가 동영상을 같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전체가 다 같이 보면서 학습할 문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자료 탐색 단계에서 보면 동영상 자료나 그림 자료가 있는데 이 동영상 자료를 같이 화면 공유를 하니까 이렇게 버벅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개인별로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기능 중에 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누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위두랑의 모둠방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이 모둠 활동도 줌 내에서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각 모둠별로 학습한 내용들을 위두랑에 올리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탐색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좀 다양한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또 나왔는데 마무리 퀴즈가 항상 마지막에 세 문제가 형성평가로 적용하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잠시 줌 아까 모둠 활동을 했던 실제로 이제 해봤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에 보면은 소회의실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학생들의 배치를 해줘가지고 학생들끼리 그 안에서 그 소모둠끼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당연히 그 회의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줌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줌을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두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방법이 변할 뿐이다. 이 말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플랫폼이 변화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해보니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알맞는 그리고 그의 맞춤 그리고 수준에 맞는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그러한 자료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과 그다음 가상현실 같은 자료가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나도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 쉬운 사회 세계의 다양한 기후와 생활 모습을 증강현실과 그다음 가상현실을 활용하니까요. 너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자료들 중에 제대로 구동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고 그다음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인지시키지 않았을 때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 연수, 지금도 이제 연수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듣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가다 보면은 막 그냥 대충 흘려 듣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패드만 던져주고 자 이제 수업해라 하면은 학생들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활동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보고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선생님들께서 함께 정리하고 확인하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 선생님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3학년으로서 적용을 해보니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교사의 학습 자료 준비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6학년 학생들도 정말로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는데 3학년 학생들도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AR, VR 이런 거 보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회과는 사회적 사실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교과인 만큼 자료가 중요한데, 디지털 교과서는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서 훌륭한 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고장에 대한 지역화 단원 학습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전국 단위인 만큼 지역화 자료까지 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서책형 교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스마트 패드를 다른 반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로그인 해야 되고, 또 교사는 또 충전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본인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학교에 가져와서 수업하는 BYOD 정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본인의 디바이스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한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험이 묻어나는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과를 사랑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자문위원이신 한춘희 교수님의 지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들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 교사들이 수업하는데 많은 교사 학습 자료가 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교사의 재구성을 통해서 활용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쓰실 때는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하나하나 넓혀가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 개발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서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사회과를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협의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생각하는 수업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 사례 나눔 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